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영역의 시험 문제들은 사전에 어떤 특정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시절에는 국어의 경우에 김이독립선언문이라든가 또는 관동별곡이나 순국선열춘연문 같은 그 어렵고 긴 문장들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떠한 거기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문제의 성격들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지문, 그 지문을 잘 읽고 그 안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현재 수능의 국어나 영어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들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다 풀 수 있는, 다라고 그러면 조금 좀 과장된지 혹 모르겠지만 거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짧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한계 내에서 정확하고 결국은 빠르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그게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어 시험의 경우에 영어는 문제가 대략 제가 분류하기로는 한 6개 정도의 부류로 크게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그 듣기 문제가 있고, 또 듣기가 끝나면 있는 몇 문제, 그 쉬운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지나 또는 주제나 제목을 찾는 그런 문제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도표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푸는 문제나 또는 게시글, 공지글을 보고 답하는 문제들,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그룹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0번대에 있는 문제들인데, 빈칸을 채운다든가 또는 문맥상 전체 컨텍스트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그런 글이나 또는 단어를 찾아낸다든가, 또는 문단의 순서를 맞춘다든가 하는 문제의 그룹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41번부터 45번까지의 또 쉬운 문제들로 영어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문제들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정확하게 잘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실제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그 문제들부터 풀고 이후에 어려운 문제들로 시간을 채워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도 그렇게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쉬운 문제들을 잘 푸는 것이 기본이겠고, 만약 그 쉬운 문제들이 잘 안 풀리고 종종 틀린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마음을 다잡고 기초적인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수능 정도에 어울리는 그런 단어들을 열심히 매일 몇 개씩, 몇십 개는 힘들겠지만은 여하튼 10개 이상 이렇게 외워가면서 단어를 많이 외워두는 것, 그리고 단문에서부터 복문에 이르기까지 문장을 읽고 번역하는, 해석보다는 일단 번역하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문의 경우에 대부분 복문이지만 접속사라든가 또는 관계대명사, 선행사 같은 것들의 역할, 그리고 문장이 길더라고 하더라도 뭐가 주어고
뭐가 진짜 동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정확하게 글을 그렇게 번역을 해 나가는 연습을 부단히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언어라는 건 결국은 보면은 어휘력과 그리고 얼마나 그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가라는 것이 그 실력을 판가름하는 그런 두 가지 큰 요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그런 심정이라면 그렇게 단어를 외우는 것으로부터 이 영어의 실력을 체크해 나가고 또 채워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어느 정도의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 있는 학생들이라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로 나아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요지 주제 그 제목을 다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충실하게 풀어두면, 연습을 해두면, 그래서 그 글을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함양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글의 흐름, 컨텍스트라고 하는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 된다고 그러면은 30번대에 있는 그 나머지 문제들이 제법 잘 쉽게 그렇게 풀리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 요지, 주제, 제목을 다는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외로 이러한 문제들을, 그리고 또 이 키워드를 찾아내는 일들을 많은 학생들이 잘 해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는 어려운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처마다 다 있는 문제들이니까 기출문제를 몽땅 찾아서 이런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일주일 내내 풀어본다든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찾는 것, 또는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키 문장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워드를 찾아 나가는가, 또 결국은 키 문장이 이것이구나, 또는 키 문장이 두 개가 될 수도 혹은 있을 수가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한데, 그런 그것을 확정하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문장은 이거야 라고 요약을 해서 답을 보기 전에 이건 이런 식의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두는 연습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키워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키워드는 대부분 글들이 그런 것처럼 처음 문장에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로 숨이 상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글들이 처음에 주장을 해놓은 것을 문장의 끄트머리에 가서 다시 한번 같은 문장이건 또는 약간 다른 표현이든 간에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키워드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키워드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특히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라든가, 그러니까 명사겠죠, 또는 목적어, 명사겠죠, 또는 수로, 보어, 그것도 명사일 수가 있고, 또는 동사가 어떤 키워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몇 개의 단어를 후보군에 두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네 라고 시작을 해가면서
그 중에서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뭐에 집중을 해가고 있는지, 또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그거의 하부로 내려가서 다른 키워드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가면서 글이 시종일관 레벨을 유지해가면서, 같은 레벨을 유지하면서 글을 전개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을 낮춰가면서 더 깊은 얘기를 해가고 있는지 라는 것들을 느껴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키워드를 인식을 하고 문장의 흐름, 문맥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문장이 결론적으로 이 글이 이 문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뭐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문장을 다 읽으면서 답을 찾는, 귀결점을 찾는 그런 이 문제풀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연습을 그렇게 키워드의 찾음과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라는 것이 또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레벨을 유지하면서 반복되는 경우를 결국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반복되지만 또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같은 단어가 아닌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단어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면서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네 라고 그렇게 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때로는 상당히 뚜렷하게 대비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가 대비가 된다든가 또는 문장들이 그래서 결국은 대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강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for example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같은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 성격을 나누어서까지도 내가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것들이니까 그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꽤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어떤 기존의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때로는 글들이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방향을 조금 트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접속사들이 동원이 되죠.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바꾼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역접의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yet라든가 but이라든가 또는 뭐 nevertheless라든가 however는 조금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경우에도 사용이 되지만, 그런 접속사들을 통해서 글의 흐름이 조금 바뀌겠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가면서 다시 키워드를 찾아 초점을 맞춰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하거나 또는 반복하거나 또는 역접이나 순접의 그런 접속사들을 동원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의식적으로 인지해가면서 문장들을 해석하는, 결국 그냥 번역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전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글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귀결점에 도달하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것, 그런 것이 이 요지 주제 또 제목을 다는 이런 문제들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훈련을 해 놓는다고 그러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분석적으로 문장을 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모습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 한 줄 뭐 읽고 따로 번역한다든가 그래서는 절대 이 시험을 시간 내에 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서 실제 쭉 읽어 나가면서 그대로 키워드들이 찾아지고 문장의 흐름이 파악이 되고 결국은 귀결점은 여기겠구나라는 것들이 인지가 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연습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세밀하게 그 시간을 정말 충분하게 가지면서 세밀하게 연습을 해서 깊이 있게 훈련을 해서 어떠한 문장이 어떤 글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걸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다시 반복이지만 다른 어려운 어떤 문제들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훈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